네, 안녕하세요. 워라벨의 윤성희. 유영걸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은 영화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액티브 시니어를 생각했을 때 네. 어떤 영화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턴이더라고요. 네. 열혈 30대 여성 CEO가 겪는 고충들을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인턴이지만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한 남자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네. 보셨었어요? 네, 봤죠. 5년 전에 2015년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네. 보는 관점에서 다르네요. 우리 다르세요? 윤성희 팀장은 네. 열혈 30대 CEO를 주어로 했잖아요. 저는 70대 네. 그 로버트 드니로 그 인턴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30대가 인턴이 아니라 70대가 인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는 길, 인생에 대한 태도, 은퇴에 관한 태도, 이게 저는 그게 시사점이 좀 크던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저는 로버트 드니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으시죠? 사실 제목이 인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그 느낌, 네. 줄거리를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여성 CEO를 먼저 좀 더 눈에 네. 감명 깊게 본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은 자기하고 가까운 쪽을 보게 돼 있죠. 네.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제 조언자로서 그 네. 인턴의 역할이 너무나 빛났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영화 인턴이 원 제목이 경험은 나이 들지 않는다. 그게 원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영화 제목을 붙였다면 뭐라고 붙이냐면 그 남자가 사는 법 그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아니, 가슴 따뜻한 영리한 70대 어른의 고군분투 인생 살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턴을 보시면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으면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저는 은퇴하지 않는다. 은퇴. 인생에서 은퇴는 없다. 우리 모두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은퇴가 3번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고용정년. 그렇죠. 기업들이 왜 60세가 고용정년이거든요. 대기업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랍니다. 그렇죠. 1차 고용정년,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일이라도 하는 거, 일의 정년. 고용정년 다음에 일의 정년. 그 다음에 하느님이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 정년. 삶에 대한 그 삶이 종치는 거죠. 그 고용 정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인턴이라는 영화는 은퇴하지 않아요. 70세 어르신이 회사를 끝나고도 계속 새로운 일을 추진하잖아요. 네. 네,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인턴이라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무슨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50대에도 퇴직을 하면은 그냥 의기소침해서 빠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아주 거의 집에 유폐돼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근데 이 로버트 드니로 주인공 베인이죠. 인생에서 은퇴는 없다, 내 인생에. 히브리 말에 없는 단어가 2가지가 있다. 뭐가 있나요? 하나는 은퇴, 하나는 우연. 네. 우연이 왜 없냐?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없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인턴을 도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네. 새로운 직업을 그렇죠. 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없는 게 우연하고 은퇴. 네. 아니 성경에도 아담과 이브도 은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하잖아요. 모든 동물에 은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퇴라는 걸 선을 거놓고 일의 종집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네? 의욕 없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은퇴하지 않는 삶, 이게 굉장히 받아들여졌고. 인턴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점 첫 번째는 바로 은퇴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은퇴만 하는 게 아니고 은퇴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에 귀천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외국에서는 은행장이 은행 경비로도 취업하고 그렇죠. 확 낮추는데 우리는 남의 눈길 때문에 잘 못 낮추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그 전화번호 만드는 회사 임원까지 하는 사람이 인턴으로 취업한다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좀 새롭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이 인턴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 두 번째는 꼰대로 살지 않는다. 아, 나이 들면요
고집이 세지거든요. 꼰대로 살지 않는다. 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내요. 네. 자칫 저도요. 요새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억제해야 되거든요. 네. 나이 들면 더 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꼰대로 살지 않는 거. 꼰대하고 멘토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멘토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꼰대는 왕년에 지나간 얘기만 해요.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또 멘토는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꼰대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멘토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꼰대는 들으나 마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긴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남자가 그 여성 CEO가 자기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부를 만들던 사장이면 아, 이런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네. 이런 걸 제시해 줄 수 있는데 그 여성 CEO가 스스로 부딪혀서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려주고 나한테 물어봐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CEO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고자질 안 하잖아요. 근데 꼰대랑은 아예 안 하기는 그때는 안 하지만 네. 또 적절한 기회에 또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사려 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 CEO 그 앤 해서웨이 네. 줄스라고 그러죠. 네, 줄스. 줄스가 운전기사가 네, 운전 앞두고 술 먹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그거는 그 자리에서 너 술 먹었잖아. 운전하지 마. 딱 그러잖아요. 인턴이 감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게 꼰대하고 멘토하고 차이점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주인공 앤이 간섭은 하지 않되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간섭을 하지 않되 필요할 때는 나선다. 맞아요.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나서는 그렇죠. 거랍니다. 제일 그러니까- 먼저 출근해서 사람들이 편할 수 그렇죠. 있게끔 네, 청소부터 먼저 깔끔하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역할을 발휘해내는 것이 네. 좀 진정한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좀 잘못된 거는 바로 또 사과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사과하면 받아주고 이게 나이 들면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사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네, 맞아요. 이 세 마디 성공한 사람이 제일 쓰는 말이 미사고래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고맙다. 네. 이 얘기 안 해요. 정치인들도 봐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합니까? 나 잘났다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 꼰대를 벗어났다는 데서 꼰대로 살지 말자. 저는 그래서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배울 점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좀 진정한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어른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터넷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마지막에 배울 점은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어떤 영화 대사에도 나와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거기 영화 그 CEO도 그렇고 앤 해서웨이도 그렇고 앤 해서웨이 남편도 그렇고 그 벤을 마사지 해주는 마사지사하고 벤하고 좋아하죠.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 영화에도 그 대사가 그게 나와요. 우리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모두 좌절을 많이 하는데 로버트 드니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런 얘기 대사 있잖아요. 손수건은 필수용품이야. 남한테 눈물 흘리는 사람에서 빌려주기 위해서 손수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네 세대가 모른다는 거는 거의 범죄에 가까워. 손수건을 안 갖고 있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손수건을 가장 갖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빌려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수건을 여러 장 갖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 슬픈 사람을 닦으라고 주는 게 그냥 손수건이 아니라 그렇죠. 늘 남을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고 갈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영화의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저도 그게 같은 삶의 전부다. 그 명대사가 저도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와닿았어요. 네. 인간은 사랑하고 일하는 거 두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와닿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고 일입니다. 네. 네, 일.
사랑하고 이 일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외로운 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에 대한 아까도 은퇴하지 맙시다 얘기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뮤지션한테 은퇴는 없다.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다. 제 안에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은퇴는 없고 음악이 사라지면은 멈출 뿐이지. 다시 움직이면. 그렇죠. 제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계속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나는 계속 일하고 연주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 인턴이란 영화는 굉장히 정반대의 사람을 놓고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렇죠. 영화였어요. 30대 정말 한창 잘 나가는 여자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 고충과 그 70대가 깨닫고 나타나는 그 여유, 네. 좀 배려, 그렇죠. 지혜, 이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 노후 준비하실 때 이런 마인드를 좀 미리부터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이 노후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영화 주인공 대인처럼 70대 기업에서 임원까지 한 70대가 30대 CEO 밑에서 인턴을 하면서 처음에는 구박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을 받아들일 연습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 대사에 나오잖아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남을 배려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그 직분에 충실하는 거 이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턴 영화 보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이 구간에서는 나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구간에 넘어갔을 때는 나를 조금 어떻게 단련시켜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훈련하는 그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인턴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머라벨의 윤성희 윤영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